모니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운전할 때 좀 좋은 것은 전방 시야가 굉장히 탁 트여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전의 용이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네요. 앞에가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. 시야가. 이렇게 신호등에 빨간불에 서 있다가 한번 출발할 때, 네, 뭐 가속력 테스트까지는 아니지만 그 출발 가속력을 잠깐 보겠습니다. 근데 지금 신호등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면 조금 가속 페달을 좀 눌러 보겠습니다. 많이. 되게 좋네요. 네. 그리고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지금 언덕을 오르막을 가고 있는데요. 가고 있다가 가속 페달을 누르면 순간 토크가 워낙 좋아가지고 다른 세상입니다. 네, 이거는 다른 전기차들도 좀 비슷한데요. 토크의 양 자체는 이렇게 엔진 차량과 비교해서 크지가 않지만 밟는 즉시 최대 토크가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엑셀 밟은 직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차이가 확연히 있습니다. 표준으로 했을 때 지금 처음 밟자마자부터 그 출력 발휘되는 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. 굉장히 그냥 지금도 엑셀을 많이 밟지도 않았어요. 네, 그런데 이 가속 모드가 컴포트랑 표준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. 아주 이렇게 추월 가속 이렇게 달리다가 감등 이때도 순간적으로 이게 속도 올라가는 게 굉장히 뛰어납니다. 그러니까 추월 가속도 아까 컴포트 모드일 때보다 네, 훨씬 다릅니다. 반응이. 그리고 이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그 시내 주행은 좀 테슬라를 포함해 가지고 모든 전기차가 굉장히 좀 장점을 발휘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엔진으로부터 전해오는 소음 진동이 전혀 없잖아요. 네, 그래서 굉장히 막히는 것 자체는 짜증이 나지만 굉장히 좀 그냥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. 지금과 같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전기자동차는 이제 거기 조작법에 익숙해지면 그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운전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오른발로 가속 페달을 밟고 놓는 것만 가지고 가속과 감속이 다 해결이 되죠.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심지어 밟지 않고 웬만한 운전이 다 가능한 그런 점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주행 중에 보면은 여기 속도계 아래쪽에 내 차의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합니다. 그런데 주변에 나를 에워싸고 있는 자동차의 대수나 아니면은 그 차의 장르가 꽤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좀 다소 신기합니다.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차로 전방에 이제 1톤 트럭과 그 다음에 탑차가 있는데 그것도 이 앞에 표시의 그림이 굉장히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도 이제 제 앞에 스쿠터가 가고 있는데 여기 화면에도 오토바이가 이렇게 보여요. 네, 옆에 차는 당연히 승용차로 표시가 되고 이런 거 참 진짜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.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평상시에 보는 그 지도의 해상도가 굉장히 좋네요. 여기서 보면은 또 신호등 모양을 눌렀다가 뺐다를 하면은 이 도로 현재 그 교통량 상황이 색깔이 입혀져서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이 지구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 지도가 그 구글 어스 데이터를 쓰는 것 같아요. 요거대로 이렇게 보여지네요. 신기합니다. 그리고 이제 주행 중에 이렇게 화면을 터치해가지고 후방 카메라를 이렇게 켰을 때 뒤에 화질이 정말 밝은입니다. 네, 그 시야도 넓을 뿐만 아니라 그 비디오 퀄리티 자체가 워낙 좋으네요. 그 뒤를 좀 굉장히 잘 살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 뭡니까 그 스티어링 그러니까 조향 유지 보조 그거를 이렇게 변속 레버를 아래로 두 번 당겨서 켜고 가다가 이제 방향지 시동 켜가지고 깜빡이를 해서 차선을 옮기잖아요. 그러면은 이거가 지금 비활성화가 되고 다시 활성화를 해야 돼요. 이렇게 두 번 눌러가지고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. 오토파일럿을 지금 켜고 가고 있는데요. 이러다가 한번 그냥 차선을 옮겨 볼게요. 깜빡이를 안 켜고. 그러니까 이게 작동 해제가 되네요. 이 자동 조향이.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
이게 해제된 채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. 이게 다시 그러면 이거를 활성화를 하려면은 이 셀렉터 이 레버를 두 번 이렇게 아래로 클릭을 해줘야 다시 이게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오네요. 이게 그러니까 자동으로 차서 이게 그러니까 외부 요인으로 해제가 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운전자가 직접 그 재활성화를 해줘야 되는 게 있군요. 그리고 모델 3는 그 승차감이 결코 안락한 차는 되지 못합니다. 노면이 좋을 때는 뭐 그런 게 드러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노면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 차 어떤 하체의 단단한 세팅과 그 다음에 이 짧은 움직임이 그 노면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몸에 전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 좀 튄다 라고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차체는 그렇게 바삐 움직이지만 이 사람이 몸을 얹고 있는 이 시트는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완충을 해주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. 네, 기본적으로 안락한 차는 아니다 라는 것은 한번 시승을 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과속 방지턱을 넘어갈 때 한번 차의 움직임을 볼게요. 여기 좀 여러 군데 과속 방지턱이 있어서 네, 일단은 그 완만한 가속 방지턱은 부드럽게 넘는 편이고요. 높이가 이제 높낮이 차이가 좀 있는 과속 방지턱은 이렇게 그거를 진입할 때와 그 다음에 나올 때 좀 충격이 밑에 있습니다. 조금 빨리 넘어가 볼까요? 네, 좀 퍽퍽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이 좀 전달이 되네요. 그리고 이제 주행할 때는 뭐 엔진 소음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 노면을 쿵쿵 칠 때 좀 그런 소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실내 곳곳의 소리들이 더 강조돼서 좀 귀에 들려옵니다. 그래서 소음에 그러니까 잡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좀 그게 거슬릴 수도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모델 3에서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이 요 스티어링 휠 조향이 좀 가운데에 딱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중간 위치에서 좌우로 할 때 그 노는 부분이 이제 거의 느껴지지가 않고 이 묵직한 채로 좀 똑바로 이렇게 바퀴가 오랫동안 좀 머물러 있어서 그냥 이 핸들에서 손을 띄어도 마냥 똑바로 가줄 것 같은 그런 신뢰를 좀 줍니다. 이 조향 장치가. 이 스티어링 휠은 개인적으로는 이 림이 좀 굉장히 두꺼운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지름도 좀 굉장히 작은 편인 게 저는 마음에 들고요. 그 다음에 이 돌릴 때 무게는 사실은 제일 가볍게 설정을 해 놓더라도 좀 많이 무거운 편입니다. 그래서 좀 팔 힘이 약하신 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좀 교통 약자라고 표현을 할까요? 네, 그런 분들에게는 좀 무겁다라는 게 좀 불만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이 위치를 조절할 때는 여기 자동차에서 그냥 키 컨트롤에 보면은 스티어링 휠이 있습니다.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다시피 요 스티어링의 왼쪽에 있는 요거를 아래 위로 하면은 이렇게 핸들이 가고요.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 앞뒤로 깊이 조절이 되는 텔레스코픽이 그렇게 이제 됩니다. 일상에서 그냥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유턴에 해당되는 유턴까지는 아니군요. 헤어핀에 해당되는 그런 코너를 만날 때 거기를 돌아 나가는 게 좀 많이 느낌이 다르게 낮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굉장히 아래쪽에 깔린 채로 돌아가서 코너 하나하나가 굉장히 즐겁습니다. 원래 이 차는 어떤 스포츠성을 추구하는 그런 차는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은 좀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. 제가 이 모델 3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시트거든요. 이 시트가 일단 마감 자체는 천연 가죽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고요, 부드럽고 좋습니다. 근데 그런 마감보다 저가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앉았을 때 이 몸을 지지해주는 게 이 등받이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좌우에서 감싸주는 게 굉장히 좀 좋습니다. 잘 감싸준다는 말씀이고요. 또한 이 노면이 안 좋은 곳을 통과를 할 때 차는 이제 하드한 서스펜션 때문에 그 차 자체는 이렇게 좀 요동이 있지만 그 부분을 이 시트가 굉장히 많이 완충을 해주는 게
굉장히 좀 걸러서 몸에 전달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 이 차는 235, 45, 18 사이즈의 그 미쉐린 MXM4가 타이어가 앞뒤 똑같은 사이즈로 그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, 네, 확실히 그 타이어가 조용한 타이어는 아닙니다. 네, 그래서 이 차가 워낙 소음이 없는데, 네,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이어 소리도 좀 잘 들리는 편입니다. 그리고 이제 7, 80km로 주행을 할 때는 별로 바람 소리를 못 느꼈는데요. 한 100km 가까이부터 좀 속도가 더 올라가니까 이 양쪽 사이드 쪽에서 바람 소리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네요. 네, 제가 좀 그 바람 소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. 지금 보면은 여기에 배터리가 55%라고 나왔는데, 이게 그럼 남은 거리로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좀 한번 볼게요. 그래서 요거 표시를 거리 단위로 바꾸니까 한 200km대 정도 나오네요. 지금 208km 정도. 네, 물론 요거는 운전 습관에 따라서 이 숫자가 꼭 200km대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, 좀 절반 정도의 배터리 레벨을 보일 때 뭐 200 전후 정도는 된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. 그리고 여기 토이박스에 있는 메뉴들 중에 모닥불 그림이 있어요, 오른쪽에. 근데 지금 이제 그 주행 중에는 이게 흐릿하게 나와져 있습니다. 요거는 아마 그 P 레인지에만 들어가야지 요게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. 지금은 눌러도 변화가 없죠. 한번 이따가 차가 멈출 때 좀 보겠습니다. 어떤 식으로 이게 되는지. 이제 지금 차가 멈추고 이제 P 레인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제 좀 밝게 들어왔죠. 한번 눌러볼게요. 하도록. 그리고 또 추 훈련에 그럼 이렇게 모닥불이 이렇게 나오네요. 그 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서 이 송풍 장치가 좀 뭔가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손이 따뜻해지지는 않네요. 요런 게 있네요. 근데 요거는 보니까 드라이브 레인지에서는 안 되고, 꼭 파킹에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확인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모닥불 기능이 지금 시간이 좀 더 지나 보니까 엉덩이도 따뜻하게 열선이 들어오고, 그 다음에 앞에 바람도 온풍이 이렇게 나오네요. 네, 참 신기합니다. 처음에 이걸 켠 직후에는 그냥 약간 좀 차가운 바람만 나와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, 그게 아니라 정말 모닥불 앞에 있는 것 같이, 네, 여전히 여기는 이렇게 따뜻하게 안 되지만 그런 게 있네요. 그리고 차를 이제 뒤로 하고 움직이니까 그 모닥불 모드가 꺼졌습니다. 그리고 주행하다가 이렇게 멈춘 다음에 이 파킹 레인지로 넣으면은 이 파킹 브레이크도 자동으로 같이 그렇게 체결이 됩니다. 다시 이제 후진이나 전진으로 하면 그것도 이제 자동으로 같이 풀리고요. 네, 그게 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후진을 하면은 이 가상 사운드가 좀 더 크게 그렇게 들립니다. 그래서 마치 UFO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하는 듯한 그런 기분마저 주고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좀 더 소리가 잘 들리니까 그분들에게도 더욱더 안전하겠죠.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차의 시동을 끄고 싶을 때 시동 버튼이 따로 없잖아요. 네,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차가 자동으로 이렇게 전원 해제 모드로 들어가더라고요. 차의 전원을 강제적으로 또 끄고 싶으실 때에는 여기 안전 및 보안에서 전원 오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차단하시겠습니까? 해서 전원 오프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꺼지고요. 이 차는 그 시동 버튼이 없기 때문에 항상 브레이크를 밟는 게 차를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. 확실하게 잠그기를 원하실 때는 이렇게 문을 닫은 다음에 이 카드키를 여기 B필러에 이렇게 대주면은 이 문이 잠기면서 도어미러가 같이 접힙니다.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잠글 수 있습니다. 이 차를 이제 처음 그 차를 스타트할 때 좀 이 차가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 그 차 안에 시동에 해당하는 버튼이 없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쩔 줄 몰라 하실 텐데요.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일단은 그 브레이크 페달을 밟음으로써 이 차를 좀 잠을 깨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도 반응이 없다면은
이 모니터에 그 경고문이 뜹니다. 그리고 이렇게 차를 그 스타트하기 전에 이 실내에다가 그 카드키에 어디에다가 탭을 하라고 요 컵홀더 뒷부분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어디냐면은 여기가 됩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탭을 하면 되고요.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이렇게 살아납니다. 그래서 도어를 열 때에는 그 문을 열 때 당기는 도어 핸들은 이 실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요 가운데 스위치를 누르면 전동식으로 이렇게 이제 문이 열립니다. 근데 만약에 이제 전원이 나갔을 때, 그러니까 차에 그럴 일이 발생은 거의 안 하겠지만 그 비상용으로 당기는 도어는 요 밑에 이렇게 있기는 합니다. 네, 스위치가 아닌 도어 핸들도. 그리고 이제 디자인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 도어 쪽에 좀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. 앞도어를 먼저 열어볼게요. 그러면은 이 차의 외관상의 이 도어의 길이하고 차 안에 탄 사람의 그 이 도어 트림으로 인식하는 도어의 길이가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. 뒷도어도 한번 보실게요. 뒷도어도 보면 이렇게 열면은 외관상의 도어는 여기까지인데 차 안에 탑승자가 느끼는 도어는 이제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. 차 안에서 타고 내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도어를 열잖아요. 그 옆에가 이렇게 뭐가 가까이 벽이 있거나 차가 있을 때 나는 여기까지가 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밖에는 훨씬 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실제 이렇게 열린 양보다 내가 빠져나가야 되는 이 틈이 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. 네,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. 그리고 옆에 특히 이렇게 좁은 틈에 차가 옆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옆차에다가 문콕이나 문쾅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라는 점입니다. 요거는 앞문과 뒷문이 전부 좀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디자인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실생활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레그룸 쪽에 좀 뭔가 차이가 있는데요. 이 바닥을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 부분이 평평합니다. 가운데가. 요거는 이제 엔진이 있는 차는 그 밑에 볼록 나온 부분으로 이제 배기관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사륜구동차나 후륜구동은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가 가야 되는데 이 차는 구조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죠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닥이 평평하고요. 좀 꽤 그 넓은 공간감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. 특히 이제 세 사람이 탈 때 요 가운데 타는 사람도 다리를 좀 어찌할 줄 모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뒤에 앉았을 때 요 레그룸 자체는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지만 그 앞에 앞좌석 아래로 좀 발을 넣고자 할 때 그 공간이 좀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가 그 앉았을 때 그 머리가 닿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닿지는 않네요. 저는 이렇게 실내 그 검정색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드 트림이 이렇게 쭉 가로질러서 가는데요. 이렇게 만져보면은 진짜 나무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그 리얼 우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픈포 형식으로 그렇게 좀 우드 트림이 돼 있어서 네,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. 모델 3의 글래스 루프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. 이렇게 그 앞좌석 위쪽에 유리와 뒷좌석 위쪽에 유리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요 루프는 열리지는 않고 그 대신에 이제 뒷좌석 쪽에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저렇게 뒷좌석 상단의 유리가 뒤에 뒷유리까지 쭉 통유리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을 줍니다. 이 차의 실내를 보면은 큼지막한 모니터가 있는 거 외에는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. 네, 그래서 어떤 전시장에서 이 차를 그냥 처음 보실 때에는 이게 그 가격에 상응하는 게 많이 그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좀 제가 단언하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승을 해보시고 좀 오래 타보시면 그런 것들은 전혀 불만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. 어쨌든 이 테슬라 모델 3에 대해서 한마디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. 제가 이제 사용 여건상 이 차를 탈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그런 자동차입니다. 그 전기차가 아니라 엄연한 자동차입니다. 네, 그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이 차에 대한 일상 리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아직 저의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
앞으로 또 좋은 콘텐츠들로 여러분들 또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